여러분, IMF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위험하다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장률 전망을 완전히 꼬꾸라뜨렸잖아요. 당초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2.9%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제 4월에 바꾸면서 1.5% 성장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1.5%는 역대급이잖아요. 아마 역대로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거든요. 그때 다음이에요. 아마 역대 6위 정도 될 겁니다. 역대 6위 1.5%가. 거기에 이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도 IMF는 또 했거든요.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경고가 또 터졌어요. IMF는 왜 이럴까요?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근 2주 사이에 세 번이나 섬뜩한 경고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국내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우리의 어떤 위험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섬뜩한 경고는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비기축통화국 대비 국가부채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뭐 달러라든가 뭐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일본의 앵화라든가 아니면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기축통화들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 어떤 부채하고요. 우리나라 부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보다가 2.3%포인트 높더라. 이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충격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에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은 52%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은요. 국가부채 비율이 54.3%예요. 물론 54.3%는 또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인 52%보다가 우리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충격이죠. 이 높은 숫자가 2.3%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52%에서 54.3%니까 2.3%가 대한민국이 많죠. 문제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지금 52%가 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요. 떨어진다는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은요. 2023년 올해입니다. 51.5%로 늘어나고요. 줄어들고요. 대한민국은 55.3%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하고 국가부채 평균은 더 벌어졌죠. 실제로 더 벌어졌습니다. 2.3% 벌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올해. 그런데 2025년에 가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은 49.7%인데요. 대한민국은 56.7%로 늘어나고요. 2028년에 가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 비율은 48%로 줄어드는데 대한민국은 58.2%로 완전히 폭증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 말입니다. 이 경우 과연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안 떨어질까요?
저는 신용등급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MF가 경고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대한민국은 국가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뭐 무디스나 S&P나 혹은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요. 대한민국은 순간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계속 위기를 맞지는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말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수출할 때 대한민국 위험한 거 아니야? 신용등급 떨어졌다며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보세요. 주황색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주황색 대한민국은 주구장창 상위로 올라갑니다. 2027년에 57.8%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들 한번 보자고요. 다른 나라들은요. 당장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2020년에 70.7%가 오히려 2027년에는 53.7%로 줄어듭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도 40.6%가 37%까지 줄이고요. 뉴질랜드도 지금 36.5%까지 줄어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만 늘어납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한국을 제외한 10개국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48.5%로 줄어드는데 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 부채를 졌고 뭐 415조 5천억을 뿌렸으니까 엄청나게 나라 부채가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법제화시켜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법을 바꾸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 법을 바꿔서 말입니다.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저들끼리 정치인들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포퓰리즘이 워낙 심하니까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포퓰리즘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통계가 괜찮은가요? 통계가 괜찮은가? 왜냐하면 2022년에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54.3%라고 IMF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2022년에 49.6%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뭔가 부채 기준이 달라요. 부채 기준이.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뭔가 또 부채 기준이 다르고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뭔가 차이가 나는 것 이것은요. 저도 좀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정부는 1067조 7천억 원 그래서 49.6%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54.3%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거기다가 2021년 51.3%입니다. 2021년 46.9%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2020년 43.3%예요. 2020년 48.7%입니다. 게다가 2019년 42.1%거든요. 2019년 37.6%입니다. 뭔가 왜 이렇게 다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 부채를 축소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IMF가 국가 부채라고 정한 기준과 우리가 정한 국가 부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IMF는 국제기관이잖아요. 그럼 국제기관이 보는 눈은 대한민국의 부채가 지금 50%가 넘어서서 54.3%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부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오히려 우리는 국가 부채의 위험을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찾아볼 일입니다.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말입니다. 아니 뭐 국제기관은 그렇게 보라고 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약간의 의심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보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위험은 우리가 보는 위험보다 더 크다?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 위험을 더 빨리 폭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시장을 보고 더 지독하게, 예, 더 분석적이게, 예,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소계상은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과소계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요 진짜 나쁜 일입니다.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니까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제가 입에서 말이 나가고 싶지만 예, 참겠습니다. 진짜 나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